하면 되고 제출은 안 해도 돼. 시험 볼 때 검사를 안 했구나 제가. 숙제 안 해오면 목요일에 강제로 부를 거야. 숙제 안 해오면. 안 들고 온 건 안 한 거야. 안 들고 온 건 안 한 거야. 인간적으로 일주일에 30개는 풀자. 인간적으로 30개도 안 풀고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건 나쁜 거야. 그건 그러면 안 돼. 자, 직권의 변동 마지막 챕터. 마그마의 생성과 화성암이다. 마그마의 생성과 화성암. 이제 직권의 변동 마지막 파트인데, 여기 이제 총 지구과학이 대단원이 3개고 중단원이 6개야. 직권의 변동, 지구의 역사, 대기와 해양의 변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별과 외계 행성계, 우주 팽창 이렇게 있는데, 직권의 변동의 양이 제일 많아. 그래서 직권의 변동은 2번 정도 수업에 걸쳐서 하는데, 나머지 파트는 빠른 데는 한 번에 끝나고 보통은 1.5번, 한 번 반 정도 그렇게 하면 돼. 그럼 기출문제책 있잖아. 기출문제책은 언제 풀 거냐면 1단원, 한 단원, 대단원 하나 끝날 때 기출문제 풀어서 들고 오라고 할 거야. 대단원 하나 끝날 때. 왜냐하면 단원끼리는 내용 문제가 연결이 돼. 서로 간에. 단원끼리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하고 나면 풀어라고 할 거니까 뭐 나중에 몰빵으로 풀어도 되고 미리미리 풀면 조금 수월할 수도 있고 본인이 편한 대로.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기출문제가 덜 풀려 있다 그러면 부르는 거야. 나는 골라 풀지만 너는 다 풀어. 분명히 다 풀어야 된다. 이게 다 해봐야 지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알겠지만 한 문제 1분이 안 걸려요. 개념만 정리가 돼 있으면, 암기가 돼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까 막 수학처럼 막 100개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 수학 100문제 푸는 건 시간 더럽게 오래 걸리지만 지구과학은 순식간에 풀 수 있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1등급 맞는 게 생기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 내가 일단 하나는 찍었고 그럼 요건 조금만 유지해서 감 잃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고 그럼 나머지에 좀 더 힘쓰면 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남의 일이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이제 한 과목 공부하는 게 아니라 쉽진 않겠지만 그래. 자, 볼게. 암석인데 암석이라고 하는 게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얘는 광물의 집합체야. 광물들이 모이면 암석이 돼. 광물들이 모이면. 근데 광물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광물은 원소들의 집합체야. 원소들이 모이면 광물이 돼. 다시 말하면 암석을 화학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암석을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암석이 어떻게 나누자? 얘는 생성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암석의 종류가 3개가 나와. 마그마가 식어서 되면 화성암. 마그마가 식어서 되면. 퇴적물이 쌓여서 되면 퇴적암. 열하고 압력을 받아서 돌이 되면 변성암이 된다고. 열하고 압력 받으면 변성암이 돼. 근데 변성암은 G1에서 안 해. 변성암은 G2에서 한다. 근데 뜻은 알고 있어야 돼. 열과 압력을 받아 재결정 작용. 근데 재결정 작용 말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열하고 압력 받으면 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오해하면 안 돼. 야, 화성암이 있어. 근데 화성암이 풍화작용을 받아서 뽀개졌어. 그럼 그 뽀개진 것들이 뭉쳐서 돌 됐다고. 그럼 그 돌은 뭐야? 그건 퇴적암이야. 얘 부스러기 모였으니까 화성암이 이러면 안 된다. 얘는 무조건 마그마가 식어야 돼. 마찬가지야. 얘가 풍화작용이 받아서 뽀개졌다고. 그 부스러기들이 뭉쳐서 돌 됐다고. 그럼 그거는 퇴적암이라고. 그건 퇴적암이라고 불러야 돼. 어쨌든 암석 3개 나눠지는데 이번 파트에서는 얘만 할 거고 다음 주에 하는 파트에서 요걸 할 거야. 퇴적암과 화성암이 나눠져 있다. 돌 얘기니까 당연히 암기겠지. 돌은 그냥 암기야. 돌은.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외우는 거와 똑같은 거야. 네 얼굴을 보고 네 이름을 유추할 수 없어. 그렇잖아. 네 이름 보면 이름이 떠오르니? 아니야.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건 그냥 암기야. 외도 없어. 그냥 이름이 그래. 물론 외는 있지만 그 외는 나중에 대학교 가야 하는 거니까. 자, 화성암. 근데 대학교 가서 돌을 배우면 안 돼. 대학교 가서 돌을 배우면 안 돼. 대학교 가서 돌을 배웠다는 얘기는 네가 지구과학 전공했다는 얘기잖아. 최악의 결과가 벌어진 거야. 나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학교는 포기할 수 없고 점수는 애매하고 그럼 전공을 지구과학으로 택한다고. 왜냐하면 이공계에서 제일 점수가 낮거든. 왜? 제일 인기가 없어서.
이거에서 뭐 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막상 가면 얘긴 달라. 먹고 살 게 많긴 해. 왜냐면 잡다하게 다 배우니까. 이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지구과학 전공했을 때 취직이 잘 되면 전공 그 대학원까지 해야 돼. 그래야 취직이 잘 되는데 지구과학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애들이 어디로 빠지는 애들이냐면 석유공사, 석유로 빠지는 애들. 석유도 다 지구과학이야. 석유 캐는 거. 그래서 이제 학교 있을 때 그 사우디 공영회사에서 공고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 사우디로 가면 연봉이 2억부터 시작한다. 연봉이 2억부터 시작해. 근데 사우디 가면 세금이 없어. 걔는 부자 국가에 세금 안 내. 2억을 그냥 다 받는다. 그리고 가면 돈 쓸 데도 없다. 왜냐면 술도 못 먹고. 술 못 먹어. 그리고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 거기는. 게임 아이템 결제도 안 돼. 그리고 품위 유지비로 보통 한국 돈 한 5, 60만 원을 줘 한 달에. 차도 주고 그냥 집도 주고. 돈 쓸 데가 없어. 그렇게 한 6년 짱 박혀 있다 오면 한 10억 정도 모아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한국으로 오면서 이제 SK에너지 이쪽으로 이직을 하는 거지. 이제 그게 잘 풀리는 케이스. 그게 되게 잘 풀리는 케이스야. 잘 풀리는 케이스. 혹은 이제 지하수 쪽 생수회사 들어간 애들. 생수회사. 물도 결국엔 지구과학이거든. 물도. 그쪽으로 그러니까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 가서 지구과학을 전공하면 니네가 아는 지구과학을 안 배워. 니네가 아는 지구과학은 아주 조금만 가르쳐 주는 거고. 얘기했잖아. 원소들이 뭐해서 됐다 그랬지? 화학을 할 줄 알아야 돼. 화학을 못하면 못해. 그럼 석유 찾으려면 지진파 이용하거든. 물리해야 돼. 물리를 못하면 못 풀어. 물리를 못하면 못해. 그래서 지구과학 과목이라는 건 없고 지구물리가 있고 지구화학이 있고 뭐 그리고 고생물학이 있고 이래. 물화생을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달라. 그 중에서 이제 찾는 거지 전공을. 내 지도 교수는 전공이 태저감이었거든. 근데 태저감 중에서도 이 사람이 여감이었어. 여감. 전공이. 그럼 보통 우리는 여감을 얘기할 때 뭐 그래? 자갈이 뭉친 거 이러면 끝나지? 그 사람은 그걸 6시간을 얘기한다. 여감에 대해서 6시간을 얘기해 준다고. 근데 너무 행복해 보여. 너무 즐거워 보인다고. 그러니까 좀 쉽지 않았지. 1학년 가면 처음에 대중학교 가면 처음에 1학년 때 뭐야? 시험 시간에 뭐 하는 줄 알아? 돌 갈아. 돌을 계속 갈아. 그럼 뭐 하냐면 박편을 하나 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광물 박편을 띄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현미경 평광현미경 놓고 관찰하려고 돌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양파 껍질 겉에 허연 거 있지. 그런 거 뜯듯이 돌을 뜯는 거야. 그래서 그걸 현미경에 올려놓고 관찰을 한다고. 근데 어이없는 건 이거 표본이 있어. 근데 학생들한테 시켜. 왜? 더 좋은 표본이 나올까 봐. 더 잘 맞는 그 짓을 한다고. 막 하루 몇 시간씩 막 긁어. 그러니까 대학교는 꼭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과를 가야 돼.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물론 하기 싫은데도 가는 과는 의대지. 그렇잖아. 그거는 그냥 뭐 저는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의대를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니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니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좋은 직업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대물림을 하려고 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야.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의사야. 그러면 그 집은 의사를 시키려고 한다고. 그럼 나쁜 직업이 아니란 얘기지. 난 학원 강사잖아. 난 우리 애들이 학원 강사하는 거 반대해. 난 반대한다고.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왜냐면 인간관계 끊어지기 딱 좋고 맨날 주말에 일하니까. 그리고 돼지 되기 딱 좋아. 맨날 밤에 처먹으니까. 우리는 저녁을 11시에 먹는다고. 밤 11시에. 안 좋아. 최악이다. 이렇게 안 좋은 직업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한동안 겨울에 쉬었다가 수업하니까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 내 다리가 지탱을 못해. 왜냐면 살이 쪄서.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아파. 왜냐면 한 달 넘게 계속 누워만 있다가 오랜만에 쓰려니까 이게 잘 되지 않아. 몸이 말을 안 들어. 아무튼 막 이렇게 간혹 그런 애들 있어. 화려한 학원 강사들을 보면서 학원 강사에 대한 꿈을 꾸는 애들이 있다고. 접으라고. 아니요, 뭐 현우진은요. 아이씨, 우리나라에 한 명 있잖아. 한 명. 그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그럼 다른 쪽으로 한 명이 돼.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엄청 부자인 것 같지만 네가 어느 한 분야에 1등이 되면 더 부자야. 그거보다
아, 너 카카오 봐봐. 비교가 되냐고. 그거 대학생 3명이 모여서 만든 건데 서울대 애들이 동아리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엔 한국에서는 몸빵이잖아. 몸을 써서 일하는 직업이잖아. 몸으로 돈을 버는 직업은 한계가 있어. 근데 대가리를 써서 돈을 버는 직업은 한계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머리를 써야 돼.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야. 자꾸.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 그게 훨씬 좋다는 거야. 아니 그냥 단순히 돈만 버는 거 치면 이것저것 할 거 많아. 막 어떤 기술자가 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쿠팡맨 그거에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너무 힘들다는 내 몸에 한계가 온다는 거지. 근데 앉아 그냥 대가리만 굴리면 그럼 뇌정지만 오는 거지. 어떤 문제가 물론 이제 그것도 너무 많이 앉아있고 하면 힘들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 어떤 꿈을 키우긴 할 건데 그러기 전에 일단 네가 그 꿈을 키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이걸 살면서 어디다 갖다 써먹지? 어디에도 쓰지 않는다. 수능 볼 때만 쓴다. 수학 공부하면서 선생님 이 미적분이 사는데 의미가 있나요? 이런 미친 질문하는 새끼도 있어. 의미 있어. 11월 17일 날. 그날 의미 있어. 그날 의미 있는 날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면 네가 살면서 필요한 내용은 이미 초딩 때 다 배웠어. 초딩 이후로는 네가 살면서 필요한 내용은 없어. 이게 실생활에서 어디서 쓰이나요? 관계가 없다고. 실생활에서 화성을 어디다 써? 저걸 어디다 써? 그냥 돌이지 다. 근데 저거와 관련된 전공을 하면 의미가 있겠지. 건축물 자재로 쓸 거니까. 대표적으로 화강암이. 대부분 화강암으로 뒤집거든. 화강암으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근데 아무튼 그래. 그냥 포기해. 포기하고 1년 동안 공부만 해. 그냥 고민 자체를 하지 마. 그냥 포기해. 아, 나는 그냥 끝났구나. 올해 내 인생은 없구나. 그냥 나는 문제나 풀어야겠다. 그렇게 살면 마음 편하잖아. 아, 이것도 하고 싶고 그냥 이것만 해. 이것만 해야 내년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거 안 하면 내년에 네가 하기 싫은 거 또 해야 돼. 그걸 잊지 마.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튼 자, 화성암인데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형성된 암석이야. 마그마가 식어서 된 돌이야. 그럼 마그마가 식었다는 얘기는 광물들이 마그마 속에 포함이 돼 있을 건데 그러면 마그마가 식으면서 이 광물들이 튀어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이 광물들의 조합으로 형성된 돌이다 이 뜻이거든. 근데 얘가 식을 때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빨리 식을 수도 있고 천천히 식을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중간 정도도 있는데 중간 정도 속도로 식는 건 역시 G2. G가 2에서 해. 1에서는 안 해. 그래서 식을 때 천천히 식을 수도 있고 빠르게 식을 수도 있다 이거야. 천천히 식거나 빠르게 식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천천히 식으려면 마그마는 온도가 높은 애니까 온도 높은 애가 천천히 식으려면 주변의 온도도 높아야 되지. 그래서 보통 얘는 지하에서 식어야 된다 이거야. 지하에서 식어야 천천히 식을 수 있어. 근데 지하란 말을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저반, 암주 이런 말을 쓴다. 책의 37쪽에 보면 중간에 화산체의 각각 위치들의 명칭들이 있어. 37쪽에 보면 37쪽이 아니구나. 47쪽에 미안. 47쪽 중간에 보면 화산암체의 명칭들이 있잖아. 저반, 암주 그게 지하란 뜻이야. 그럼 중간에 암상, 암맥, 암경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안 나오고 지표는 그냥 지표라고 할 거야. 빠르게 식은 건 온도 차이가 심해야 되니까 얘는 지표가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것만 잠깐 용어를 정리할게. 자,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서 된 거대한 땅 덩어리. 이걸 이제 보통 지층이라 그래. 지층. 그럼 이제 입체적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지층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을 때 지층에 여기 줄가 있지? 줄가 있잖아. 지층에 생긴 이런 줄을 층리라 그래. 이걸 층리라고 한다. 이걸 칼로 잘라. 그래서 칼로 잘랐어. 그래서 한자로 칼로 자른 칼로 자른 걸 단이라고 한단 말이야. 칼단자를 써서. 그래서 단면을 본다는 얘기는 어딜 봤다는 거냐면 옆에서 쳐다봤다는 얘기야. 케이크로 커팅해서 옆면 보는 거야. 그게 단면 관측이야. 그러면 층리를 따라서 잘라낼 수도 있지. 층리를 따라서 잘라낸 다음에 쳐다보면 위에서 쳐다본 거랑 똑같거든.
그럼 이거는 측리면을 봤다고 표현을 한다. 측리면을 쳐다봤다 이렇게 얘기한다. 옆에서 쳐다보면 단면 봤다고 할 거고 위에서 쳐다보면 측리면을 본 거다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다시 이렇게 지층이 있는데 자 이제 마그마가 얘를 뚫고 들어가.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들어가는 걸 관입했다 그래. 관입. 근데 관입을 할 때 층리를 가로질러서 들어가면 그걸 암맥이라고 불러. 층리를 가로질러 들어가면 암맥이라고 하고 얘가 층리면과 나란하게 퍼져가면서 식을 수 있잖아. 이렇게 쌓이면 이걸 암상이라 그래. 암상. 그러면 얘도 관입이고 얘도 관입은 맞잖아. 그래서 얘를 관입암맥, 얘를 관입암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냥 그런 명칭이 있다고. 그런 명칭이. 자, 그럼 다시. 얘가 지하에서 천천히 식었어. 그러면 천천히 식게 되면 광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광물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커. 얘를 구성하는 광물 입자가 좀 크게 나타난다고. 그런데 빠르게 식게 되면 얘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게 나타난다고. 입자가 작게 나타난다고. 근데 입자가 큰 걸 조립질이라고 하고 입자가 작은 걸 세립질이라고 그래. 이걸 이제 화성암의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해. 화성암 조직이 조립질 조직을 나타내고 얘는 세립질 조직을 나타낸다 이거야. 그런 거랑 비슷해. 네가 약속 시간이 있는데 약속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어. 그러면 풀 세팅하고 나갈 수 있지. 근데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럼 바로 튀어나가야 되잖아. 그럼 세팅이 안 돼. 얘도 그런 거야.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광물들이 자기 형태 다 갖춰가면서 나가는 거고 얘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형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식어서 된 화성암, 이런 화성암을 심성암이라고 부를 거고 빠르게 식어서 형성된 이런 돌을 화산암이라고 할 거야. 근데 화산이 뭔데? 화산 폭발이? 마그마가 분출되는 게 화산 폭발이지. 원래는 지하에 있을 때는 마그마라고 하고 얘가 지표로 나와서 가스가 빠지면 그걸 용암이라고 하는데 지원에서는 마그마랑 용암이랑 구분을 안 해. 그냥 혼용해서 쓴다고. 마그마나 용암이랑 똑같이 써.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분출을 안 했잖아. 얘는 그냥 속에서 식은 거잖아.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관이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관이밤. 근데 얘는 바깥으로 뛰쳐나왔어. 그래서 얘는 분출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거야. 분출함이다. 그래서 얘는 관이밤이다. 얘는 분출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그럼 마그마가 식을 거야. 마그마가 식으면 마그마에 녹아있는 광물들이 튀어나올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광물이 몇 개가 있냐? 엄청나게 많다고. 엄청나게 많은데 주로 돌을 구성하는 광물의 종류가 대표적으로 6개밖에 안 돼. 통합과학 할 때 했던 거야. 규산형 광물이라고. 그걸 다른 말로 주요 조암 광물이라고 하거든. 걔네가 거의 90% 이상이야. 돌을 구성하는. 그래서 그 6개를 외워야 돼. 6개. 자, 감남석, 희석, 각섬석, 흑운목, 장석, 석영. 이렇게 엇갈려서 쓰는 이유는 있다.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자, 근데 장석 중에서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장석을 C장석 내지는 정장석이라고 하고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애가 CA 사장석이 되고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 Na 사장석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을 때 자, 위아래로 써놨잖아. 위아래로 써놓은 이유는 위쪽에 있는 광물은 유색 광물이야. 유색 광물이라는 건 색깔이 있다가 아니라 물감 색깔 다 칠하면 까만색이지. 어둡다란 뜻이야. 유색 광물이 많으면 어둡다 이거야. 그럼 얘는 무색 광물이야. 그럼 무색 광물은 색깔이 없다가 아니라 밝다 이 뜻이야. 밝은 색깔 광물이다 이거라고. 그럼 다시.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광물들이